지금 공개된 자료처럼 청사 이전에 대해서 신축은 반대하지 않은. 그렇죠. 근데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신청사는 거고 신청사 추진하는 건 반대하지 않고. 네, 저도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여주 초교를 저기 현재 역세권으로 이전한 사람이 저예요. 문건처럼. 그 당연히 신청사를 신축해야죠. 그런데 신청사의 신축 위치가 여기는 그 가업리는 아니다. 가업리만이 6개 부지에서 맹지예요. 도로가 안 나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1,520억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431억에 공사비가 저 도로 공사비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뭐 민선 7기 때 그걸 추진했다는데 그 도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물어보셔서 도로 건설 계획이 언제 했는지 이쪽으로 좀 오셔서 그냥 산술적으로 납니다. 첫 번째 431억에 그 도로 건설비 무조건 빠지죠. 그게 빠지고 그리고 아마 추가적인 그 부대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요. 그분들이 이제 또 빠질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간단히 뭐 예산이 뭐 3분의 1을 준다 뭐 그런. 제가 보면 그 예산으로 뭐 한 반 정도? 반 정도, 2분의 정도. 현재 지금 추계되는 예산은요, 한 4천억 원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1,520억이 청사 건설비고요, 431억이 도로 건설비용이고요, 그리고 약 500억에서 900억이 그 아트홀 건설이고요. 또 하나 1,280억인가가 도시 활성화 사업이에요. 이 중에 900억이 완전 10이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약 한 4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게 되거든요. 그럼 반이라고 하면 한 2천억 정도죠. 그러면 뭐 1,000억으로 여기 청사 건설하고 뭐 1,000억으로 오학동에서 넘어오는 다리까지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것은 뭐 그냥 제가 어렴풋 추계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사 건설 비용이 저쪽으로 가면 과다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보면 대단히 과다하다. 근데 그거는 도로 건설비 431억과 여기 구도심 활성화 계획 1,280억 중에 장장 900억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한 1,300억 이상이 과다해지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1,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대략 간단히 그냥 대략 한 네. 2분의 1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위치도 지금 아까 기자회견문에 나왔지만 공로나 백서에 의한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얘기하신 건 교통 편의성. 여기가 다 좋다는 거예요. 면 단위 어른들도 여기는 버스 한 번만 타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백서를 보고 깜짝 놀란 건 가업동 부지가 교통이 가장 편리하대. 근데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거긴 도로도 없고요. 노선표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설명회 때 도대체 무슨 설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주역에 오는 버스들이 마치 신청사에 오는 버스하고 같다라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릅니다. 사실과. 현재 부지하고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여기에서 대략 한 여기 여주 여정고 여기 여주 중학교 저기 학교 있죠? 그 세종고등학교 그 위치 정도까지 최소한 멀고요. 더 멀게 보게 되면 인근까지 보면 여기에서 여주 터미널까지 거리까지도 확장되게 멀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실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최소한 여기 세종고등학교 정도나 여주 터미널 여기가 여주역이라면 그러면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세 곳에서 가업동 부지가 가장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또 하나는 성장성을 가장 높은 점수를 봤어요. 필요하시다면 백서를 한번 함께 보시면서 할 건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전문가들은 성장성을 최고로 우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점을 많이 줘서 현 부지를 지금 여주 초교와
현 청사 부지를 가장 낮은 점수를 줬거든요. 그런데 성장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구 증가. 인구 증가예요.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얘기죠. 현재 여주시 인구는 12만이라고 하면 외국인을 제외하면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전하는 지역은 여기서부터 한 약 3km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공식 문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20만 정도 늘어나면 거기까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20만 늘어난다고 거기까지 확장될까요? 그런데 현재 인구 추세로는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압축도시가 혁신이고 그리고 더 확장하는 것을 막고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시청을 가업동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전하게 되면 여주시 지금 여기 법원이 오학동으로 옮겨갔는데 구 법원 부지도 지금 텅텅 비어 있고요. 오학동도 지금 활성화 안 돼 있어요. 법원 옮겼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럼 더 큰 규모인 10배 이상 규모인 시청이 옮긴다고 여기는 폭망이고 거기는 유령도시처럼 썰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시청사를 옮긴 곳 어디든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시청사를 옮긴 곳이 바로 시 옆에다가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멀리 가업동에 도로도 없는 데다 덩그러니 시청을 옮긴다는 것은 결국 여주시 100년 미래가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선 7기 당시에 네. 이 여주 초교 매입과 관련해서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저기 문서 뒤에 이게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기자님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요게 그겁니다. 여기 아예 공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20일이니까 지금 이충우 시장님 시절인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보세요. 당초 어디에요? 이양진 시장 때 매각 추진. 무조건 매각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여주 초교를 제가 저기 그 역세권으로 옮기는 조건이 처음에는 역세권으로 옮기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동문회가 반대하셨어요. 야, 우리 전통이 있는 학교를 왜 옮긴다고 그러냐 네가.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금 여흥 초교도 그렇고 세종 초교도 그렇고 학생들이 늘어서 분반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여주 초교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동문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뒤는 강, 옆에는 신청, 앞에는 도로, 옆에도 도로. 섬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저 역세권 좋은 데로 가겠으니 동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주 초교가 거기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 있거든요. 중학교 부지 반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결국 옮길 수 없어서 그거는 여주시 청소년 문화센터인가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교육부지로 활용하면서 현 여주초교를 신설 대체 이전으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저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2022년 제가 알기로는 11월 1일인가 신설 대체 이전이 승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자마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11월 8일 날 여주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너무 크고 관리도 어려우니까 여주시에 바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여주시에서 좀 써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그때 과정인데요. 11월 8일이잖아요. 공론화 논의는 12월 3, 4일이에요. 그럼 이때 시민들께 얘기해 주셨어요. 11월 8일 여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여주 초교를 쓰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11월 18일 날 공론화 6차위원회에서 6곳에서 3곳째로 줄이거든요. 그때라도 의제 회의록을 보니까 여주 초교를 쓸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가 누락된 건지 아예 논의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그럼 여주 초교를 다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요주 초교를 왜 뺐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의지가 없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충우 시장님이 7월 1일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 계획을 첫 번째 결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없는데요.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에 보면 여주시청사 건립이지 이전 건립이 아니에요. 이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그 의견이 전혀 대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죠. 그런데 7월 1일 날 금요일 날 이때 결제를 하시고 바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죠. 두 번째 날이죠. 그때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후보지라는 거는 현재 건설하게 되면 후보지가 없죠. 그냥 건설만 하면 되잖아요. 후보지라는 건 복수를 염두에 둔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전체 문서 과정에서 한마디가 없습니다. 여주 초교를 고려한 시청사 건립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이 전무하고요. 오직 하는 얘기는 여주 시청사는 못 쓴다고 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드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궁금한 거는 네네. 어쨌든 이게 지금 공론화위원회 발표 뭐 이런 과정들이 네. 2022년 말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하시게 되면 네.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 그랬는데 저도 그거를 시의원들께 여쭤봤어요. 근데 얼마 전이에요.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문건 받은 건 두세 쪽이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찾은 문서거든요. 이 문서 아니야? 전혀 모른대요. 즉 깜깜이 추진이었다고 보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브리핑룸 막았잖아요. 이렇게 모든 통제를 한 거죠. 결정하고 이것만 따라. 그 얘기가 시의원님들께서 50억 삭감하자마자 온 동네에 프랜카드 걸어서 예산 삭감했다고 문매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밀실로 되었다고 보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싶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네. 가업동으로 이전한다라는 발표는 이미 됐는데 예, 했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사실 그 과정을 제일 잘 하셨을 테니 그 당시에 이거 문제를 제기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근데 사실은요, 전임 시장이 말 못합니다. 이 시장님이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 최근에 문서 보면서 알았죠. 이렇게 결정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백서에서 이렇게 했으니 또 논의하실 것이다.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고민하실 것이다. 올해는 아예 매입하라.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때 고민하셨어도 됐죠.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런 이 발표가 네.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네. 질문을 드릴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거는 그 논란으로부터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어요. 왜 고민이냐면 여주시를 위한 고민이 제 근본이었지 뭐 내년에 선거가 근본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나선 거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몇 분이나 오셨어요. 평일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분이 호응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진짜 세력이 붙는 것 같지 않아요. 선거를 염두에 둔 사람은 세력이 있는 데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도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게 제 길이다 싶어서 금방 선거가 먼저가 아니다. 진실이 먼저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기 중인데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조차 미치시는. 근데 그거는 회기 중이시라 이해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자유의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하지만 당황스럽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많이 목도했지만 정말로 그 당황스러운 역사가 바로 여주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점은요. 지금 신청사를 지으려면은 3,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혈세가 낭비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이 대책이 과연 언제쯤 세울 수 있느냐. 말로는 뭐 도시혁신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포함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인프라가 그 신청사 주변의 인프라를 형성하기도 힘들 텐데 이 자체에 대한 원도심 공동화는 이거는 사실 요원한 거 아니냐 하는 이게 문제점입니다. 거기에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막대한 피해, 또 시민들이 당해야 되는 행정과 이런 절차에 대한 시간 낭비,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한 우리 대책이고 또 시민을 위한 싸움입니다. 저희 겁니다. 네? 여기 게 아니고. 이거. 이거? 네, 이거.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오래간만에 뵀는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말씀들을 다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취재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